집안의 경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아 마땅한 결혼식? 특히 연예인들의 결혼식에는 유명 지인들이 많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 인성 문제로 인해 결혼식에서도 지인들에게 외면당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KBS 사장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프리선언을 했던 조우종입니다. 그의 결혼식에는 절친인 전현무조차 불참했을 정도였습니다. 한 방송에서 전현무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조우종은 문자로 보냈는데 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송 이후 대중들은 조우종의 결혼식 초대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친한 사이임에도 청첩장을 문자로만 보낸 점이 논란이 되었죠. 사실 조우종의 결혼은 대중들에게도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의 태도가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5년째 연애 중임에도 개그우먼 김지민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김지민과 전현무의 열애설이 났을 때는 기분 나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김지민이 나오면 내 여자친구 나왔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김지민이 조우종을 이용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조우종은 이를 두고 순정파 이미지가 됐다며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노총각 콘셉트로 인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콘셉트를 내세운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담의 결혼식에는 19명의 후배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참석한 후배마저 결혼식을 뒤집어 놓을 생각으로 간 것이라고 언급해 충격을 줬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 그는 버스에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논란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18년에는 후배 이수지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굴욕적인 사진을 SNS에 올렸고 어머니의 비 논란까지 터지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실수를 저지른 후배를 망신주며 이를 무용담처럼 떠벌리다 현영에게 일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개그맨 이무일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어머니까지 방송에 데리고 나와 이무일을 압박하는 등 민폐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인간의 조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박은지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이며 비호감 이미지를 키웠습니다. 이런 행동들로 인해 김영희의 결혼식에는 동료와 후배들의 축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속해 있던 개그맨 걸그룹 셀럽5의 멤버들조차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들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국민 타이틀 뺏기고 TV에서 사라져버린 연예인 탑3.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은 국민 수식어를 갖게 됩니다. 국민 여동생, 국민 여배우, 국민 개그맨 등의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 타이틀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방송에서 사라지는 연예인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갑작스럽게 TV에서 사라진 연예인 탑3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1982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배우 조연기입니다. 조연기는 배우로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다가 점차 개그맨 못지않은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 더욱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MBC의 장수 프로그램 세바퀴와 MBN의 황금알에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영까지 고정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황금알이 종영된 이후 조연기는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그는 동네형 TV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시청자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구독자가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꾸준한 영상 업로드 덕분에 현재 약 19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약 9개월 전부터 활동이 멈췄고 TV에서는 더욱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연기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킬러조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는 지난 1993년 조연기가 저지른 음주운전 때문에 붙게 된 수식어였습니까? 다 1993년 조연기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덕송리 42번 국도 앞길에서 오후 8시경 30대 여성 1명을 차에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연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때 길을 건너던 피서객을 들이받았던 것입니다. 차에 치인 여성은 목숨을 잃었고
조영기는 이 여성을 기력 풀숲에 유기한 후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영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조영기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해 형량을 줄였던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이후 조영기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꾸준히 방송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영기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킬러조라는 별명 아닌 별명이 조영기를 따라다녔고 여전히 이 수식어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조영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도 댓글창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로 숨기보다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2위는 배우 이영하입니다. 2003년 강호동의 예능 프로그램 천생연분을 통해 방송계에 데뷔한 이영하는 귀여운 외모와 생동감 넘치는 매력으로 많은 드라마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을 맡아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은 최고 시청률이 50%에 육박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고 이영하 역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를 기회를 잡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따라다니는 연관 검색어 하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똥꼴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의미조차 명확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녀와 관련해 검색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200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남자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이영하를 좋아하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고 그중 똥꼴레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누군가가 이영하를 옹호하는 댓글을 꾸준히 남기며 시작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 연예인들이 이영하를 좋아한다. 인기가 그렇게 많다더라. 친구의 친구가 이영하 코디인데 밴 안에서도 수첩에 글을 적으며 되게 차분하다. 고등학교 때는 뚱뚱했었다고 하는데 철저한 식단 관리로 지금의 몸매를 만웠다. 대단하다. 이영하가 중학교 때 놀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양대 입학을 수석으로 했던데 진짜 대단하다. 부럽다. 이쁘고 잘 놀고 공부도 잘한다더라.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어떤 남자 배우와 이영하를 목격했다는 글에는 그 남자 배우랑 이영하 친구가 사건다고 댓글을 달았고 이영하의 일반인 친구를 험담하며 과도할 정도로 이영하를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이후 의구심이 든 네티즌들은 혹시 이영하 당사자가 아니냐며 해당 아이디의 예전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똥꼴레의 아이디를 살펴봤더니 이영하의 팬들이 직접 그녀에게 남겼던 후원 메시지 등이 보여지면서 이영하 본인의 자작극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적었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몰랐던 이영하는 이후 재빨리 아이디를 바꿨지만 이미 그녀가 주작으로 댓글을 작성했던 사실이 모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이영하의 소속사는 이영하 똥꼴레라는 연관 검색어를 지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우픈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이러한 이미지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지 이영하는 김탁구 이후 간간히 활동을 했지만 2018년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연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꼬리표를 만들어버린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런 자작극이 아닌 진짜 연기로 또다시 국민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3위는 배우 서하준입니다.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데뷔한 서하준은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발탁되며 서서히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 드라마의 오디션에서 한 차례 탈락했지만 제작 여건으로 인해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극 중에서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기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죠. 그 이후 서하준은 다수의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무명 시절의 서름을 씻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정글의 법칙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게스트로 출연하며 점차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하지만 2016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촉발된 논란으로 인해 그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남성이 알몸으로 카메라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남성이 서아준과 매우 닮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확산된 것입니다. 서아준은 이후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0일간 실종 상태임을 전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영상과 사진이 유포되면서 여러 남자 배우들이 거론되었으나 일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준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 7월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이때 이 과거의 사건이 언급됐는데 서아준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에서는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한다.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한 건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나고 증오심이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하고 글을 적는다. 누가 봐도 나고 내가 봐도 나인데 거기서 나 맞습니다, 나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누가 봐도 나다라고 말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이 맞다는 듯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조금씩 활동을 다시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작품에 출연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화려한 연예계 대신 유흥업계라는 선택을 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위는 2018년에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춤 실력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유흥업계에서 일했던 사실을 직접 밝혔는데요. 네이처는 7명의 한국인, 1명의 중국인, 1명의 일본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으로 하루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이력을 가진 재능 있는 댄서였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단 4개월 만에 마치고 빠르게 데뷔한 하루는 유연하면서도 강렬한 춤선으로 주목을 받으며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가 SNS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유흥업계에 발을 들인 지 3개월 된 신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걸그룹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하루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임이 밝혀지며 논란은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루는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나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위해 잠시 화류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해명하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속해 있던 걸그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뷔 6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근무했던 곳은 터치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배우의 길보다 화류계를 선택한 장미인혜입니다. 대표작은 없지만 대중인지도 면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했던 장미인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고 자신의 SNS에 올라온 스폰서 제안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소신 있는 배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노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템프로 업소에 출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혜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일주일에 2~3번 정도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녀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 예약이 어려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인혜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술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업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장미인혜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해당 내용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템프로에서 일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이들은 일반 접대 여성들과 달리 특별한 손님을 위한 초대 손님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들은 특정 손님이 있을 때만 룸에 들어가 인사를 하거나 술을 따르는 방식으로 잠시 활동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미인회가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인지 특정 손님을 위한 단발성 활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편 장미인회는 이 보도를 낸 언론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3위는 배우 생활을 접고 화류계로 전향한 한나경입니다. 그녀는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나경은 성형외과 시술의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강조하며 출연했으나 이미 대중의 관심은 시들해졌고 제작사들 역시 그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2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지며 활동하던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한나경은 2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은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사업가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를 계기로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며 매달 부산을 찾았고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가의 아내는 남편이 출장에서 가져온 쇼핑백 안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발신자 표시가 차단된 전화가 3차례 걸려왔고 다음 날에는 사업가의 아내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면서 모든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한나경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는 처음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한나경이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문자와 함께 자존심을 짓밟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오자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한나경은 사업가가 결혼한 줄 몰랐다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나경은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과거 행적이 퍼지면서 더 이상 고객들은 그녀를 찾지 않았고 그녀를 받아주는 업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경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전히 그녀를 응원하며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위는 걸그룹 연습생에서 화류계로 발걸음을 옮긴 또 다른 인물 한서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데뷔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내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톱스타급 연예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10%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빅뱅의 탑, 아이콘의 비아이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며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양현석도 그녀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녀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서희는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데뷔를 준비했으나 10%에서 단 3시간 머물고도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한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5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재력가였던 시댁으로부터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고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논란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음주가무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해당 영상은 단순히 지인들끼리의 모임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영상을 우연히 본 스폰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최영아가 남성 연예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스폰서는 결국 그녀에 대한 모든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최영아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나이가 40에 가까워진 그녀는 템프로 같은 멤버십 업소에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연예계 경력을 활용해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그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조폭 두목과 사랑에 빠졌던 여자 연예인 티오피사. 4위는 런닝맨의 핵심 멤버로 사랑받는 송지효와 오비파 출신으로 알려진 백창주의 이야기입니다. 송지효는 2003년 영화 여고괴 담3에서 주연으로 데뷔하며 주목받았지만 당시 연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색즉시공이와 쌍화점에서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큰 화제를 일으켰고 2010년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합류하면서 그녀의 전성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그녀가 소속된 CGS 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창주와의 만남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백창주는 양은이파 부두목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젊은 시절 오비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백창주는 과거 그룹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과 관련된 일화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터보가 소속되어 있던 스타뮤직은 조폭과 연관된 전형적인 레이블로 평가받았는데요. 소속사 대표였던 권승식과 로드 매니저 백창주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김종국을 지하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김종국이 회사를 떠나려 하자 협박으로 이를 막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국이 허리디스크 문제로 인해 현역 복무 대신 공익근무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소속사에서 당했던 폭행의 심각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예계에서 악명을 떨친 백창주는 이후 권상우의 매니저를 맡았고 권상우가 소속사를 옮기려 하자 그의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협박하여 2년간 전속계약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창주는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에게 악명이 자자했던 백창주와 관련해 송지효가 CGS와의 계약 종료와 함께 그와 결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진심으로 교제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위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주연 박민영과 성남 마피아파 소속으로 알려진 강종현의 이야기입니다. 박민영은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디며 발랄한 매력과 아름다운 외모로 단숨에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대표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데뷔 초 성형 전 사진이 공개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은 그녀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고 이후 터진 더 심각한 사건에 비하면 가벼운 해프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를 뒤흔든 주요 사건은 바로 피썸 회장으로 불리는 강종현과의 관계였습니다. 열애설이 보도되자 박민영은 신속히 결별을 선언했지만 이후 두 사람 간의 금전적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스폰서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강종현은 피썸의 실질적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로 막대한 자산을 통해 성남 마피아파를 장악하며 조직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즘 조폭이 의리가 아닌 돈으로 움직이는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종현이 자신의 부를 통해 조직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썸 사태로 인해 박민영이 2억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그녀의 친언니가 그의 회사에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영은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강종현은 자신이 박민영에게 준 것은 생일 선물로 준 샤넬백 하나뿐이라며 본인의 논란은 상관없지만 박민영은 더 이상 이 사건에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가수 이영하와 신20세기파 소속 정병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80년 MBC 신인가수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이영하는 잠시 연예계를 떠나야 할 만큼 숨겨진 아이와 관련된 소문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표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큰 사랑을 받으며 다시 한번 화려한 폭귀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영하의 삶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로 신20세기파의 부두목으로 알려진 정병아였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연기한 보스 캐릭터 눈칼 자국이 정병아를 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는 과거 조폭 시절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병아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영하를 만나면서 점차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영하와의 만남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녀가 결혼 조건으로 내건 신학대학 진학을 수락하면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조폭으로 악명을 떨쳤던 정병아가 전도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영하와의 사랑이라는 특별한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위는 업타운의 멤버였던 정양화와 신영광파의 배상윤이 차지했습니다. 업타운은 윤미래의 탈퇴 후 제시를 새 멤버로 영입하며 재기를 시도했지만 과거의 인기를 되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6집 활동에 합류하며 브라운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정양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양화는 소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였던 정연준과 2년간 공개 열애를 하며 결혼설까지 불거졌으나 결국 결별하고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던 그녀는 이후 배상윤의 해외 도피 사건과 함께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KH그룹 회장 배상윤은 과거 강남 중심부에서 벌어진 팔레스 호텔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악명을 떨친 난초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이후 신영광파에서 부두목으로 올라서며 조직 내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조직 생활을 마친 뒤 하얏트 호텔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입하며 자산 규모 4조 원의 KH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 역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인 조명박물관 관장 구한나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업타운 출신 정양화와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2022년 정양화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면서 배상윤은 그녀를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서를 얻게 된 첫 번째 아내는 필룩스라는 조명회사의 실질적 대표 자리를 맡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에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의 눈치를 덜 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천억 원대 배임 및 6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다시 해외로 도피하게 되었고 이후 정양화는 독수공방 상태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내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윤은 해외 도피 중에도 베트남에서 정양화와 딸을 불러 호화 요트 파티를 여는 등 여전히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수사 당국의 관심을 끌며 배상윤은 또다시 제3국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양화는 출국 금지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